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 아침 8시 27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이런 거는 그냥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일단 적합합니다. 유럽 증시는 잘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야말로 어떤 차트의 구김도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멋진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MS, 인텔, AMD를 퇴출했다 라고 해서 어젯밤 IT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야기 안 한 이슈긴 한데, 일본 재무성에서 여기 써있죠. 재무성 재무관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분명히 지금 엔화 약세는 투기 세력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투기로 인한 과도한 변동은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두 개입한 겁니다. 외환 시장에요. 최근에 엔화 약세를 약간 막기 위해서 구두 개입을 해서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살짝 하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은 총재들, 연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했죠.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금리 이렇게 빨리 내려도 되겠냐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FOMC 회의의 전망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비둘기파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올해 3회 금리 인하 예상한다. 어쨌든 근데 연준 사람들 공통적으로 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해 몇 번 하락시킬 거냐, 금리를 언제 인하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매파냐 비둘기파냐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죠? 근데 솔직히 어젯밤에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재료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냥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런 재료가 있었다라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하여튼 미국 증시 찔끔 하락했다고요. 그죠? 상승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찔끔 하락. 그리고 중국의 그러한 소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IT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조금 타격을 받았다. 물론 근데 여전히 반도체는 강했습니다. 그죠? 이 지도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어떤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나 냉각되는 거, 급락하는 거, 이런 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굉장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다고, 딱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 IT 빅테크 기업들이 안 좋으니까 그 와중에 살아날 구멍을 찾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어줬고, 시장도 잘 버티게 만들었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 때문에 에너지 섹터에 계속해서 이 진한 초록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일단 어젯밤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 안 좋은 소식이 요거 하나,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한국 증시에 지금 긍정적인 내용은 좀 전에 보셨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했다는 거. 요거는 긍정적인 요인, 요거는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어떤 요인이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피의 움직임 좀 중요하긴 할 텐데요. 하여튼 잘 지켜보자고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안 좋은 영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다는 건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일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중요한 저항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점 두 가지입니다. 그죠? 중국 소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급등, 두 가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젯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으니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고 상승 종목 수는 적었고, 그죠? 이 정도 딱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흐름 자체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죠? 나스닥인데 장 초반에 조금 빠졌지만은 그러나 아랫골이 달고, 엔비디아와 반도체 지수의 힘으로 아랫골이 달고 올라왔다. 하락 마감했지만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상승 중 가벼운 눌림입니다. 그죠? 물론 3거래일 동안 어딜 잘 못 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동안 움직임이 부진해서 저항이 누적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지지선들은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유효하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어떤 이런 상승 피로감이 어느 정도 좀 누적이 돼 있고, 참 얘도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미국 나스닥의 상승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얘도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요까지 조정이 나왔다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얘도 어떤 그런 상승 N자의 그런 목표치 계산 뭐 그런 걸 해보면은 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지금 거의 다 와가는 뭐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거의 다 와가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좀 유의를 해야 되겠고, 이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는 그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라는 이야기를, 그거를 정석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P도 잘 올라가고 있죠. 특별히 점검할 건 없습니다. 뭐 조정이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의 기울기가 FOMC 회의 이후에 좀 가팔라지는 건가 싶었는데 또 다시 그냥 계속 답답한 그런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진 거는 분명히 사실이긴 합니다. 요렇게 오르던 게 요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올라가던 친구들이 요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기울기가 다소 가팔라지긴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 어떤 추가적인 그런 급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는 있는데, 이번 주에 일단 특별한 이벤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지만 그냥 이거는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그 정도 움직임입니다. 숨죽이고 옆으로 조용히 그냥 기면서 어떤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잘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셀 지수도 그냥 잘 올라가고 있고요.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요. 금리와 달러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는 그죠? 어제 BOJ 그 구두 개입, BOJ가 일본의 구두 재입, 일본 재무성의 구두 개입, 그걸 재료로 해서 조금 하락 마감했는데, 그냥 이제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했으니까 조정 나온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여전히 이 달러 강세의 이런 흐름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승 목표치는 더 열려 있죠. 유럽 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달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달러가 저렇게 움직이다가 조금 멈췄으니까 그래도 오늘 한국 증시에는 그래도 좀 다행일 수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조금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10년물 금리입니다. 장기물 금리들은 어젯밤에 올랐습니다. 글쎄요, 여러 연준이사들의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발언 때문에 그런지 일단은 금리는 올랐는데요. 일단 근데 그 금요일 날의 움직임이 중요했습니다. 금요일 날 금리는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일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음봉을 믿고 일단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일단은 저는 베팅을 했습니다. 일단 어젯밤에요.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가 어젯밤에 튀어 오르길래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서 지금은 본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금리 하락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일봉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주봉 월봉상으로도 좀 비교적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이거 10년물 국채금리죠. 지난 몇 년간 금리 인상 길어갖고 쭉 올라왔단 말이죠. 높은 인플레 등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쭉 올라왔어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그냥 조용히 죽을 거냐, 아니면은 한번 발작을 하고 죽을 거냐. 제 생각엔 지금 이거를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이 혼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이런 일봉상 보면은 지난 음봉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음봉을 극복한 것은 아니라서, 어젯밤은 딱 오를 수 있는 자리까지 딱 오른 거예요. 금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의 하락 추세가 우세하고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금리의 단기적인 하락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얘가 삐끗 잘못해갖고 다시 이번에 이쪽 4.3 부근을 재차 도전을 한다면, 오늘 밤에 만약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이거 조금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오늘 밤에 재차 금리가 오르면서 여기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나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전고점에 도전하겠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금리는 지금 여기 한 번 테스트하고 두 번 테스트하고 다시 세 번째 올라오게 되는 꼴이라 이거 돌파 한착의 의지를 충분히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좀 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전 근처에서 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 하락에 베팅은 했는데, 얘가 이 라인 돌파 한착을 하면은 금리가 한번 훅 튈 수 있어요. 금리가 한번 훅 튀면은
주식시장에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줄 수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조한 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연준 이사들이 비둘기파, 매파로 나눠져 가지고 제 각각의 아직까지 금리나 시기라든가 금리나 아니면 횟수라든가 이런 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찐득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리 금리나 기대감이 있다 한들 쉽게 내려오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열심히 싸우는 그런 구간이에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한 건 어쨌든 저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장대 음봉을 믿고 또 우리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정방향이 일단 금리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래서 일단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자꾸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은 뭐 훅 튀면서 시장에 발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몇 년간의 상승 추세를 끝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번에 이런 급등했던 이런 영향이 뒤늦게 여기서 한번 뿜어져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잘못되면은 금리가 한번 크게 튈 수 있다. 금리가 한번 크게 튀면은 지금 달러도 튀어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튀면서 달러가 같이 튀면은 주식시장은 한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 위기의 신호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죠? 다 본 것 같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까지 했고요. 잠깐 장단기 금리차 체크만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는 잠시만요. 10년물, 2년물만 보면 되죠. 장단기 금리차는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대신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도 방향성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연준에서는 이걸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을 때 그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걸 좀 의식을 해서 또 그리고 지금 지금의 금리 정책이 좀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연준의 의도는 단기 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해소가 되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되는 어떤 불스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요. 10년물 국채금리 방향성 물론 일단은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 아직까지는 연준의 생각대로 돼가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밤까지 좀 계속해서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장기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장기금리가 좀 크게 튈 수 있고 장기금리가 튀면은 연준이 원하는 불스팁이 아니고 베어스팁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베어스팁 등장하면서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것들 기억하시죠?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는 걸 베어스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일어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연준은 그거를 바라지는 않죠. 이런 점들 일단 얘도 혼조한 구간입니다. 근데 분명히 일단 위쪽으로 계속해서 정상화되려고 하고 있긴 해요. 불스팁이냐 베어스팁이냐 아직 그게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정상화되려는 그런 의지는 일단 시장 참가자들의 그런 의지는 이 차트에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혼조한 구간인데 방향성은 위쪽으로 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죠. 다 본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좀 잠깐 체크만 하자면은 아직까지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고 얘도 혼조한 구간입니다. 근데 분명히 가스통에 가스가 가득 고압으로 차 있는 것처럼 얘도 에너지가 여기서 많이 누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그죠? 나스닥, 그죠? 어젯밤 빠졌다 한들 아직까지 강하다고요. 그냥 가벼운 조정입니다. 나스닥, S&P 둘 다 가벼운 조정 이런 거고 S&P는 상승의 기울기 가팔라진 거 보이시죠? 아까 다 본 거고요. 비트코인도 어쨌든 여전히 낙관적인 분위기 이런 거라서 잘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지금 이쪽 부근에서 어떤 다중 고점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는 여기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는 여기인데 지켜야 될 자리는 잘 지키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도 낙관적이긴 한데 아직도 낙관적이고 상승하려는 힘은 남아있긴 한데 그 힘이 조금 좀 약간 힘이 붙이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죠? 어젯밤 유럽 증시는 잘 올랐다고요. 어젯밤 유럽 증시는 특별히 확인할 거 없이 그냥 신고가 랠리를 잘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확인했고요.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잘 올라가고 있죠. 애플이 좀 문제입니다. 애플이 요즘에 계속해서 약세예요. 애플이 어젯밤에 양봉이라더라도 이런 건 양봉으로서 의미가 없죠. 이런 건 그냥 계속 잘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애플이 하여튼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키면은 아래쪽으로 많이 무너질 수 있는데 어젯밤에도 어쨌든 장 초반에 애플의 영향력을 확인을 하긴 했어요. 그죠?
어젯밤에 그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오르고 있었긴 했는데 장 초반에 막 2%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애플도 그만큼 많이 빠지니까 지수의 움직임이 장 초반에 굉장히 안 좋긴 했습니다. 하여튼 애플의 덩치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좀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에 와 있고 지지력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엔비디아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정고점, 저항 부근이라 많이 올랐다가 윗골이 달리긴 했는데 일단 얘가 잘 올라가고 있고, 얘가 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살려놓은 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몇 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여기 붕괴시키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연결되는 거죠. 아직 하락 추세는 아니고요.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엔비디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또 지금 랠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솔직히 반도체 지수가 여기서 하락할 거라고 뭐 장담은 못 합니다. 그죠? 근데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젯밤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코스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근데 이 뉴스도 있어서 한국 증시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지켜보자란 말씀드렸죠. 사실 한국 증시는 지금 코스피는 지금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 뭐 해외 증시가 어떻고 이런 거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봤죠? 어젯밤 뭐 다른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나 뭐 수상한 거 이런 거 없었고요. 있긴 있었는데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다 봤네요. 그죠? 어젯밤에 금리는 올랐고 달러는 떨어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혼조한 분위기였고 각자의 추세를 잘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 어젯밤에 달러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원자재들은 또 강했겠죠. 중국 증시 오늘 이제 어젯밤 구리도 올랐고 중국 증시 오늘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어쨌든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 너무나 이 국제유가 지금 추세가 좋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인데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얘도 지금 상승의 기울기가 이번에 가팔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팔라지면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올랐죠. 여기까지 빠지고 이렇게 이제 좀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요즘에 장기금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저도 어제 베팅은 했지만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요. 금리의 방향성, 장기금리의 방향성 아직 명확하지 않고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값은 어젯밤에 올랐죠, 그죠? 달러가 조금 조정받으니까 또 원자재들 이렇게 쭉 다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근데 달러 강세는 좀 추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한국 증시는 그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무래도 그거에 영향을 좀 받긴 받을 모양입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 일단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이긴 하네요. 선물이요. 하여튼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 있고 이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저도 그냥 말없이 지켜볼 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하루하루 그냥 지금 중요한 자리라서 일단 입 다물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좀 강합니다. 한참 동안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는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뭐 보여지긴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오버슈팅이 좀 걸리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시세를 한 번씩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저항 부분까지 거의 다 오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그런 점들 일단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코스피는 근데 뭐 어떤 목표치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어쨌든 물론 여기 어딘가 또 뭐 저항이 있고 그렇지만은 얘는 지금 비교적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코스닥은 이제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거고, 코스닥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만년 박스권입니다. 만년 박스권, 몇 년째 박스권이기 때문에 얘는 상승의 목표치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코스피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목표치가 더 열려 있거든요. 어디까지 오를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봤고요. 뭐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340원 돌파 한착을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시도를 하겠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